미국 시장이 독보적인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로 대표되는 기술주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면들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 조금 유별난 면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환율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을 알아보기 전에 국내 시장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식 시장이 지난주에는 상당히 좀 흔들렸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서부터는 조금 회복이 되기는 했는데 오늘까지도 지금 회복선을 이어가고 있기는 하고요. 예. 시장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급락장에서 가끔씩 예. 며칠 계속 빠지던 장이 멈추지 않고 빠질 때 하는 말이 백약이 무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역설적으로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음. 그 어떤 악재나 그 어떤 기술적 지표도 이렇게 통하지 않는 장세. 예.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참 묘합니다. 시장 심리가. 평소 같으면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악재로 인식할 만한 것도 호재가 되는, 예를 들어 지표가 나쁘거나 뭐 코로나 관련한 그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늘는다, 이런 것도 지금 같으면 좀 더 공격적인 부양 정책 기대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듯이 예.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아직까지 남아도는 유동성, 그리고 조금이라도 밀리기를 기다리는 세력들이 많은 그 가운데에서 좀처럼 이렇게 조정은 짧고 자꾸 이렇게 상승 시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 판단됩니다. 예. 네. 자, 국내 시장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반도체인데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한 5만 6천 원까지 다시 또 지난주에는 후퇴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만 디램 가격이 2.7% 거의 3%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역시 믿을 거는 IT뿐이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반도체 업황 불황에다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건지, 양쪽 어느 쪽에다가 점수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소장님은 어느 쪽에다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를 만한 어떤 그 사이클은 좀 지났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 이제 과연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그동안 반도체 비중이 컸다 보니까 가격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삼성전자를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경험했다시피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무슨 뭐 테마주의 성격을 가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그냥 꾸준히 수익을 내는 우량 주식으로서의 어떤 위상, 그런 상황에서 그래요. 좀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의 비중이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 자체가 다이내믹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급락으로까지 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런 상황에서 뭐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삼성전자 배당이나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 시장은 별로 그렇게 뭐 뚜렷하게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 시장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의 모양을 보고 두 가지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주가의 상승은 미국 경제 혁신, 또 미국 산업의 혁신을 반영하는 거다라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도 있는 상태이거든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 지금 우선 이 기사 하나 보시죠. 우선 헤드라인부터 보시면, 네, 지금 나오네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양극화가 뭐 진행되고 있죠. 예. CNBC 기사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 있을 텐데 S&P 500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60% 정도는 아직도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짙은 부분.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게
옅은 부분이 마이너스, 짙은 예. 부분이 플러스인데 예를 들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저 테슬라 좀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니 갈만해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린이란 용어가 아주 뭐 일반화되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이번 이 팬데믹 상황 하에서 처음으로 주식을 하는 세력들, 심지어 토토족이라고 할 만큼 모든 뭐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멈춘 상태에서 도박장으로 가던 자금들도 몰려드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익숙하고 잘 알려진 종목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 보면은 나스닥은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주 출연했어도 비슷한 접근을 했습니다만 3월 저점이 55% 꽤나 오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일목균형표를 볼 것 같으면 아래쪽에 검은색 이 기준선을 갖다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강한 흐름이죠. 강한 흐름인데 S&P 500은 이제 이 팬데믹 갭도 2월 24일 날 갭도 채웠고 사상 최고치도 경신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자면은 한번 슬쩍 물고 내려왔던 이 선을 갖다가 이제 향해서 조금씩 여기도 상승폭은 좋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나스닥과는 금년 들어서 이런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다우가 아직은 마이너스 2.13입니다. 아직 갭도 못 채웠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30개 종목 가운데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애플이 혼자 매겨 살렸다고 보는 거죠. 예. 쭉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 특히 뭐 존슨앤존슨이나 월마트, 뭐 코카콜라 뒤에 보면은 한때 시총 1위를 자랑했던 엑슨모빌, 뭐 보잉, IBM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파란색 지난 주말 오히려 빠졌던 종목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애플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주식 분할 1대4로 분할한다고 했는데 이때 발표 이후로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이날 주식 분할 발표한 이후로 지금 16거래일 동안에 29% 올랐고 예. 이런 식의 월간 차트 지금부터는 이제 초현실적인 그림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애플이 2조 달러 달성했더니만 그다음 후보지는 아마존입니다. 월간도 이런 상황이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옛날 식으로 보면 도저히 들어가기 힘듭니다만 멈출 줄을 모르는데 아마존은 7월 13일 날 지난 기술주들이 다 한 방 두드려 맞았던 이를 갖다가 이번 주 중에 넘어준다면은 또 예. 가는 거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일간으로 보면 7월 13일 날 고점 넘어주는 게 관건이고요. 여기다가 테슬라 이제 지난주 살펴봤던 주주명부 확정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예. 이제 이때까지 샀던 사람들이 주식 분할 이제 혜택을 이제 해당되는 그런 상황인데 테슬라 주가 월간을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 뭐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시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시장 흐름이냐 이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렇죠. 멈추고 나서야 멈추는 것이지. 지금 이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뭐 비싸네 마네 시장이 과열이네 버블이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시장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다 그렇게 워닝을 바란 지가 벌써 몇 개월째입니다. 그러나 뭐 자주 말씀드렸다 바와 같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포트노이한테 조롱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으니까요. 예. 지금 뭐 이런 흐름 하에서는 뭐 지금 여기다 대놓고 언제 멈출 겁니다. 뭐 그거 할 겁니다.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거의 뭐 팔목 비튼 것 같은데 FDA. 예. 빨리 승인을 내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전당대회 하루 전날 이런 거 일정 잡는 거 보십시오. 예. 네. 예, 좀 전에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이 거래 일수 18일 만에 주가가 30%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테슬라는 8일 만에 50% 상승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두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괜찮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최근에 주가 상승을 얘기하기는 예. 무리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역할을 했던 거는 아마 주식 분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테슬라가 21일 날 마감이 됐고 예. 그다음에 애플이 24일이니까 오늘 마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서부터 두 기업은 거래가 안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예.
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그 재료로서 끝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후의 주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이후의 주가는 이제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가지 거의 분명해 보이는 건 다우지수는 한번 기술적으로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4분의 1로 낮춰지는 애플 주가가 반영되면은 저 30개 종목을 갖다가 뭐 시가총액 가중평균하는 S&P 500이나 나스닥하고 달리 이 30개 종목 그냥 단순 평균을 해가지고 지수를 만드는 이쪽에서는 이제 애플의 비중이 다우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다우지수는 좀 언더퍼폼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차트도 희한하게 나올 것 같은데 다우는 그것은 이제 애플의 액면 분할이라는 것을 갖다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요. 지금 이제 뭐 누구나 인정하듯이 이론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주식 분할이라는 재료에 이렇게 광분했던 주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지금 살펴볼 것 같으면은 미국에도 로빈후드 세력들은 머리 아픈 거예요.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누구한테 너 뭐 갖고 있냐 했을 때 나 이거 갖고 있을 때 그게 뭔데라고 안 한 종목만 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미국의 과거에도 이렇게 주식 분할을 하면서 주가가 해당 종목이 많이 올라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거는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보다도 오히려 센터장님 옛날에 그런 쪽 안 보셨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던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주식 분할이라는 것 갖고 이렇게 길길이 뛰는 경우는 저도 그렇게 기억은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가가 $50인데 분할을 해서 뭐 한 그 $10를 만들었다 5대1로. 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지난 다음에 주가가 $20까지 올라가고 이러는 경우는 있는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분할을 하기 전에 $50가 나중에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100가 되는 거를 이제 낮췄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지금처럼 이제 분할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분할하기 전까지 주가가 쭉 올라가고 이랬던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과연 전기차를 갖다 이 세상에서 테슬라만 만드는지. 지금 폭스바겐만 하더라도 이제 SUV 전기차로 이제 출시를 한다 그러고 우리 국내만 하더라도 뭐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덤벼들고 있고 여기다가 뭐 가성비로 덤비면은 중국까지 나선다면은 워낙 뭐 지금 기대가 높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금값이 $2,000를 넘을 때만 하더라도 3,000, 3,500 얘기라고 했었는데 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이 일단 온스당 $2,000라고 하는 너무나 그 깨끗한 빅피겨 천 단위에 그렇죠. 거기를 갖다가 한번 올라섰다 보니까 더 뻗어가기에는 한번 좀 살펴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 달러가 돌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재 이사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 앞에 보여드렸던 이것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아래쪽으로의 마이너스 쪽은 이제 투기적인 달러 매도 포지션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쌓였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거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2가 뭔가 한계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유로달러 환율로 1유로당 1.2달러를 좀처럼 못 넘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쇼커버링이 나오는 그런 조짐입니다. 그런 조짐이고 우리 달러 환율도 결국 이렇게 아침 개장 직후 합니다만 좀처럼 1180 밑으로 못 갈 것 같다가 쇼커버링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도 1200, 1210 할 것 없이 앞으로 10원 단위로 굉장히 촘촘한 위로 올라가기도 버거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 그림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죠. CNBC 똑같은 기사입니다만 달러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데요. 하락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말하기에 그 달러의 종말 내지는 달러 이렇게 완전히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하게 좀 이렇게 과장된 것이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달러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천덕꾸러기로 보기에는 세상에 아직 달러의 대안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글쎄 저도 오랜 시간 동안을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한쪽 방향으로 정해지면 그쪽 방향으로 자꾸 타려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죠.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